최근 중동과 동유럽 곳곳에서 무력 충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 질서의 서막일지도 모릅니다. 끔찍한 전쟁이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마침내 미국과의 한계선을 넘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한국은 가장 위험한 위치에 놓여 있으며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수백 년 전 조선시대 예언서인 정감로에는 이와 유사한 시나리오가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중심이 된다. 정감록에서 예언한 이 문장이 바로 지금 2025년에 실현되고 있는 걸까요? 미중 갈등이 임계점을 넘은 이 시점에서 조상들이 남긴 예언은 단지 상징이 아니라 실제 미래의 지도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공개할 정감록의 비밀 기록은 한국이 겪게 될 시련과 그 너머에 숨겨진 놀라운 운명을 정확하게 예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강대국들의 충돌 속에서 한국이 어떻게 세계 영적 중심지로 거듭나게 되는지 그 신비로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겠습니까? 세계는 이미 불안정한 균형을 넘어섰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긴장은 더 이상 단순한 외교적 마찰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뉴스를 통해 이 두 강대국이 서로를 향해 겨누는 날카로운 시선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경제 제재, 기술 봉쇄, 군사 훈련, 모든 신호가 큰 폭풍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정감록은 이 순간을 놀랍도록 정확하게 묘사했습니다. 마른 바람 속 불꽃처럼 아무런 경고 없이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지난달 남중국해에서 일어난 해상 충돌은 바로 그 불꽃이었습니다. 아무도 그것이 이토록 빠르게 번질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세계 증시가 폭락했고 국제 무역 루트가 차단되었습니다. 우리가 알던 세계 질서는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갈등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적 충돌이 아닙니다. 우리는 두 세계관, 두 가치 체계 사이의 총체적 대립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싸움, 기술 지배권을 향한 경쟁, 문화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투쟁까지 이 전쟁은 모든 영역에서 동시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정감록에 기록된 구절을 떠올려 보세요. 용과 독수리가 하늘에서 싸울 때 땅 위의 모든 것이 흔들릴 것이다. 이 예언은 지금 우리 눈앞에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통화 질서의 붕괴, 사이버 공격의 증가, 자원 전쟁의 시작, 이 모든 것이 예언된 징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위치는 어디일까요? 우리는 두고인 사이의 끈과 같은 존재입니다. 지정학적으로 너무나 중요하면서도 너무나 취약한 위치에 있습니다.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감록은 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신라 시대 고슴이 남긴 예언의 한 구절을 보면 작은 나라가 큰 시련을 겪은 후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시련의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전쟁은 우리에게 큰 고통을 안겨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통과한 후에는 한국이 세계사에서 전례 없는 역할을 맡게 된다는 것이 정감록의 예언입니다. 지금 당장은 어두운 구름이 우리 머리 위에 드리워져 있지만 그 구름 너머에는 밝은 빛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정감록의 예언을 새롭게 해석하는 놀라운 인물이 동방에서 나타났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은 수천 년 된 한국의 예언서와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지난해 몽골의 작은 마을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11살 소년 아비게 아난드가 갑자기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평범해 보이는 소녀는 잠든 동안 매우 성묘한 꿈을 꾸기 시작했고 그 꿈의 내용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세계 정세와 놀랍도록 일치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만 알고 있던 그의 꿈이 점차 이웃들에게 그리고 마을 전체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아비가의 이야기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그가 꿈속에서 본 비전들은 단순한 아이의 상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미중 갈등의 정확한 시점, 심지어 남중국해에서 발생한 충돌까지 꿈속에서 보았다고 합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그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정감록의 내용을 자세히 언급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나라의 고대 예언서에 기록된 오랫동안 잊혀져 있던 구절들의 꿈속에서 받았습니다. 동방의 백이민족이 큰 고통을 겪은 후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이다. 아비게는 이 구절을 몽골어로 말했지만 그 내용은 정감록에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국제학자들은 이 현상에 깊은 관심을 보였고 아비게아의 말은 전 세계 언어로 번역되어 퍼져나갔습니다. 한국 학자들은 특히 그의 예언에 주목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내용이 우리의 고대 예언서와 너무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비게아는 꿈속에서 한국의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한국은 역사상 가장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변화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축복이 될 것이다. 그의 예언에 따르면 한국은 강대국 사이에서 찢겨나가는 고통을 겪지만 그 시련을 통해 세계에서 유례없는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됩니다. 아비게아의 비전은 주로 상징적인 이미지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반으로 갈라진 하늘을 보았다고 합니다. 한쪽은 검은 구름으로 가득 차 있고 다른 쪽은 밝은 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무너진 다리를 보았는데 그 다리는 한반도를 상징했습니다. 가장 강렬한 이미지는 불길 속에서 피어나는 하얀 꽃이었습니다. 이 꽃은 고통 속에서도 순수함을 잃지 않는 한국의 정신을 상징한다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비게아의 이야기를 단순한 우연이나 조작된 이야기라고 일축합니다. 하지만 그의 예언이 계속해서 현실이 되면서 회의적인 사람들의 목소리는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 인터뷰에서 나는 단지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일 뿐이라며 겸손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니라 메시지 자체입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위기 속에서 이 몽골 소년의 예언은 희망의 불씨를 제고합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점은 그가 예견한 다음 사건이 바로 한국 내부의 큰 변화, 관락층의 몰락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예언대로라면 우리는 곧 사회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아비게아 아난데의 예언이 현실화되는 속도는 우리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얼마 전 대통령의 전격적인 탄핵과 구속은 그가 꿈속에서 본 정확한 장면이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것이다. 이것은 음모가 아니라 업보의 결과다. 그의 이 말이 텔레비전 뉴스 화면으로 현실이 되는 것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대통령 관저에서 시작된 수사는 마치 도미노처럼 권력 구조 전체로 번져나갔습니다. 재벌 총수대, 고위 공직자대,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까지 그 누구도 이 정의의 폭풍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아비게아는 이 상황을 썩은 나무에서 열매를 기대할 수 없다고 표현했습니다. 부패한 체제가 마침내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진 것입니다. 이 전례 없는 사태는 우리 사회를 두 진영으로 나누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를 오랫동안 기다려온 정화의 과정으로 환영합니다. 부패한 권력 구조가 마침내 무너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희망에 가득 차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이 변화를 두려워하며 저항합니다. 수십 년간 익숙해진 체제가 무너지는 것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공포가 그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거리에는 매일 시위대가 모여듭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은 서로 다른 색깔의 깃발을 든 사람들로 양분되었습니다. 가족 내에서도 갈등이 일어나고 오랜 친구 사이에도 균열이 생겼습니다. 정감록은 이 시기를 형제가 서로를 알아보지 못하고 부모와 자식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혼란의 때라고 묘사했습니다. 권력층의 몰락은 단순한 정치적 사건을 넘어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법원과 검찰은 밤낮 없이 일하며 수많은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로운 충격적인 증거들이 공개되면서 국민의 신뢰는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감록에서 예언한 모래 위에 지어진 탑은 첫 번째 천둥소리에 무너질 것이다라는 말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놀라운 점은 이 모든 사태가 아주 사소한 일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 비서관의 실수로 유출된 단 한 장의 문서가 이 거대한 변화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아비게아는 이를 작은 바람에도 쓰러지는 거대한 나무라고 표현했습니다.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내부는 이미 썩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아비게아의 예언은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래된 것이 무너진 자리에 새로운 것이 자라날 것이다. 그는 이 고통스러운 과정이 결국 한국 사회를 더 건강하고 공정한 방향으로 이끌 것이라고 말합니다. 정의의 씨앗이 뿌려지는 시간이라는 것이 그의 설명입니다. 지금의 혼란은 단순한 정치적 위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쌓아온 업보가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희망의 불씨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난 전혀 다른 유형의 지도자입니다. 그는 화려한 말이나 강한 주장 없이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란의 절정에서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정치인도 아니고 기업가도 아니며 유명인사도 아닌 이 사람은 수도원에서 20년간 묵묵히 수행해온 스님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정당이나 이념에도 속하지 않았고 권력이나 부에 대한 욕심도 없었습니다. 단지 사람들 사이에 생긴 깊은 상처를 치유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로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의 첫 공개 메시지는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다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간단한 말이 수백만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큰 소리로 외치거나 화려한 수사를 쓰지 않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그러나 가장 필요로 했던 메시지였습니다. 아비게 아난들은 이 인물을 침묵의 사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소리내어 울부짖지 않아도 모든 이의 마음을 흔드는 힘을 가졌다는 것이 그의 선영입니다. 정감록에도 이와 유사한 예언이 있습니다. 거센 바람이 지나간 후 부드러운 목소리가 산과 들을 울릴 것이다. 이 스님은 어떤 종교적 교리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사람들에게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상대방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것을 권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복잡한 철학이 아닌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단순한 지혜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만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그는 광화문 광장에서 매일 아침 영상 모임을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에 불과했던 참가자가 점차 수백, 수천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놀랍게도 서로 대립하던 시위대 양측 모두가 이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푸른 깃발과 붉은 깃발이 나란히 놓여있는 모습은 그 자체로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를 구원자라고 부르기 시작했지만 그는 이런 호칭을 거부했습니다. 나는 그저 여러분과 함께 걷는 동반자일 뿐입니다라는 것이 그의 대답이었습니다. 아비게 아난들은 이에 대해 그에게는 직함이 필요 없다. 그의 빛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스님의 영향력은 정치권에까지 번져나갔습니다. 대립하던 정당 지도자들이 그의 중재로 대화 테이블에 앉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간 풀리지 않던 갈등들이 하나둘 해소되었습니다. 그는 우리 모두는 같은 한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한 가족이라는 메시지를 전했고 이 단순한 진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그의 메시지가 단순히 말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직접 가장 소외된 지역으로 찾아가 사람들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빈민가에서 쓰레기를 줍고 노숙자들과 함께 밥을 나누며 아픈 이들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진정한 화합은 말이 아닌 행동에서 시작된다는 것이 그의 신념이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도 그의 지혜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화려한 국제회의장이 아닌 소박한 절에서 그들을 만났습니다. 점차 한국은 새로운 종류의 외교, 즉 무기와 경제력이 아닌 지혜와 연민에 기반한 외교의 중심지가 되어갔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갑자기 한반도 내부에서 또 다른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남북 간의 오랜 갈등이 다시 한번 폭발 직전의 상황으로 치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조짐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침묵의 사자가 사회 이각에서 조화를 이끌어내는 동안 한반도의 긴장은 다른 차원에서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북한은 미중 갈등 속에서 자신들의 생존 전략을 모색하던 중 갑작스러운 군사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국경 지역에서의 교절은 순식간에 전면전의 위기로 번졌고 전쟁의 그림자가 한반도 전체를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국내에서는 이념적 분열이 극에 달했습니다.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 사이의 갈등이 단순한 정치적 대립을 넘어 사회 전체의 분열로 이어졌습니다. 가족 간에도 정치적 견해 차이로 서로 말을 하지 않는 경우가 늘어났고 직장과 학교에서는 정치적 성향에 따른 갈등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거리는 분노한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한쪽에서는 북한에 대한 강경 대응을 요구하며 국가 안보를 외쳤고 다른 쪽에서는 대화와 평화적 해결을 주장했습니다. 두 집단 간의 충돌은 점점 격렬해졌고 곳곳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상황을 통제하기 어려워졌고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아비게 아난들은 이 상황을 다음과 같이 예견했습니다. 두 마리 호랑이가 서로 물어뜯을 것이다. 그러나 하얀 사슴이 그들 사이에 나타날 때 싸움은 멈출 것이다. 이 예언은 상징적으로 보였지만 현실에서 놀라운 방식으로 실현되었습니다. 폭력이 최고조에 달한 그날, 서울 중심가에서 가장 격렬한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두 시위대가 서로를 향해 달려들기 직전 갑자기 하늘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4월의 봄날에 내린 이 예상치 못한 눈은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눈이 내리는 모양이었습니다. 마치 하얀 사슴의 형상을 그리듯 눈이 내렸던 것입니다. 이 현상을 목격한 모든 사람들은 잠시 싸움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침묵의 사자가 두 시위대 사이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어떤 말도 하지 않고 단지 두 손을 들어 양쪽을 향해 평화의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이 단순한 행동이 수천 명의 분노한 사람들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날 밤 남북한은 갑작스럽게 긴급대화 채널을 열었습니다. 북한 측에서도 같은 돈 현상이 관측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양측은 이를 일종의 징조로 받아들이고 대화의 가능성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70년 넘게 이어진 적대적 관계에서 이것은 작지만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국내에서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로 대립하던 정치 지도자들이 침묵의 사자의 중재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서로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오랜 갈등이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는 없었지만 대화의 첫걸음이 내디뎌진 것입니다. 정감록에는 호랑이들이 피를 흘린 후에야 비로소 평화를 알게 될 것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비게는 이 시기에 대해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고 난 후에야 세력이 온다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 한국말의 문제가 아닌 더 넓은 지역적 차원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동아시아 전체가 격변의 시기를 맞이했고 특히 중국과 일본에서는 예상치 못한 위기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혼란 속에서도 새로운 기념을 모색하는 동안 동아시아 전역은 전례 없는 격돌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먼저 중국은 미국과의 극한 대립 이후 내부 붕괴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통제가 약해지고 각 지역에서는 대규모 시위와 폭동이 번졌습니다. 홍수와 가뭄, 지진 등 자연재해까지 겹치며 사람들은 하늘이 등을 돌렸다고 속삭였습니다. 일본 또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연이은 강진과 화산 폭발, 그리고 전국 고위층의 부패 스캔들이 드러나며 사회 전반의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오랜 시간 태양의 나라로 불리던 일본은 그 빛을 잃고 방향을 잃은 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정감록은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영과 태양의 기둥이 무너질 때 외로운 소나무 하나가 다시 서리다. 여기서 용은 중국, 태양은 일본, 그리고 소나무는 한국을 상징합니다. 모든 것이 붕괴된 그 자리에서 유일하게 꺾이지 않고 뿌리 내리는 존재, 그것이 바로 한국이라는 예언입니다. 아비게 아란드도 꿈속에서 이 상황을 보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커다란 두 벽이 쓰러진 후 작은 문이 열릴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그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외세의 그늘 아래 고통을 받던 시기를 지나 이제는 그 누구보다 단단하고 겸손한 자세로 새 시대의 문을 여는 열쇠를 쥐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격변이 지나간 후 한국은 마침내 자신의 새로운 역할을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정감독이 예언한 작은 나라가 큰 하늘에 품는다는 말처럼 이제 한국은 단순한 생존을 넘어서 인류 전체의 조화와 평화를 이끄는 중심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비게 아난들은 한국의 미래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영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난다. 그리고 그 향기는 온 세상에 퍼진다. 한반도는 역사 내내 고난과 분열을 경험했지만 그 고통은 결국 깊은 지혜와 공감을 탄생시켰습니다. 이제 한국은 문화, 종교, 정치가 갈라놓은 새삼을 다시 잇는 가교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과 부산에는 점점 더 많은 국제회의와 종교 간 대화, 청년 평화 포럼이 열리고 있습니다. 과거에 군사기지가 있던 자리는 이제 명상센터와 문화공간으로 바뀌었고 전 세계에서 평화를 배우고자 하는 이들이 한국을 찾고 있습니다. UN, 과 여러 국제기구는 주요 부서를 한국으로 이전하며 동아시아의 새로운 중심지로서 한국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정감록은 말합니다. 하늘의 뜻은 가장 낮은 곳에서 실현된다. 그 낮은 곳에서 오랜 시간 고통을 견딘 한국은 이제 세상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나라로 다시 태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2034년 아비게 아난들은 마지막 환시에서 한 장의 지도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 지도는 온통 불길에 휩싸여 있었지만 유일하게 황금빛으로 빛나는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반도였습니다. 전쟁, 재난, 분열로 불타는 세계 속에서 한국은 희망과 지혜, 그리고 영성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길을 잃었을 때 다시 한반도로 돌아올 것이다. 그곳에서 삶의 의미를 다시 배우기 위해
실제로 수많은 세계 청년들이 한국을 찾고 있습니다. 단순한 관광이나 유학이 아닌 더 깊은 목적, 삶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사찰에서 참선하고 시골 마을에서 농사를 배우며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법을 익히고 있습니다. 2034년의 한국은 기술의 중심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중심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정감록의 마지막 예언에는 이런 문장이 등장합니다. 하얀 꽃이 피어있는 그곳에서 천년의 윤회가 새롭게 시작되리다. 이제 우리는 그 하얀 꽃이 피는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혼란과 시련을 지나 한국은 단지 한 민족의 나라가 아닌 인류 전체를 위한 빛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말없이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세상을 감싸고 있습니다.